오늘이 이 스텝 2 하는 거 마지막이고요. 다음부터는 오답하고 그 다음에 유사문항을 내가 좀 준비해 줄게요. 좀 빨리 끝난 애들 있잖아요. 유사문항을 좀 준비해 줄 거고, 유사문항은 그 고쟁이 스텝 2 유사문항 알았죠? 그래서 그거 준비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지금 뭐 잠깐 내가 논의안이라고 들어온 건데, 목요일에 그 스텝 3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애들은 다 들으시고, 영상을 찍긴 하는데요. 영상 잘 안 보잖아. 사실 이것도 영상 안 보는데. 그 다음 스텝 3 막 자꾸 버리죠. 이번에 4문제 나옵니다. 네 문제 나오겠죠? 내가 지난번에 한 3문제 나온다고 계속 그랬었지. 뭐 3문제, 4문제 나올 텐데, 이번에 한 4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4문제 다 틀리면 80점입니다. 80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난 8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1등급 컷이 거지 같아가지고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 2개 이내로 틀리려면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요일날 할 건데 내가 이번 주 목요일이 며칠이죠? 13일이요? 12일이요? 12일하고 그 다음에 6월 19일하고 그 다음에 6월 24일 3번까지 안 가려고 노력해 볼게요. 왜 화요일이냐면 다시 또 목요일에 하면 너무 늦어요. 이제 시험 봐야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되도록이면 2번에 끝내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게 이 정도에 끝나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한 10일 정도. 그치? 봐서 되도록이면 정말 거지 같은 거 빼놓고는 다 해드릴게요. 왜냐고요? 지난번에 제대로 못 집으니까 그냥 하는 게 나아. 근데 지난번에 정말 문제수가 많았고, 그치? 지난번에 정말 문제수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번 되도록이면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몇 개 남은 거는 이 시간에 할 건데, 요거는 내가 하고요. 이거는 YH. 이건 나중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 양호쌤이 하실 건데, 화요일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이 있어서 뺄 수가 없어. 근데 이 선생님 화요일날 쉬는데 화요일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내가 되도록이면 2번에 끝내보고요. 이렇게 할 건데 6시까지 들어오면 내가 2번에 끝낼 수 있어. 너 6시까지 들어올 수 있냐? 6시까지 합시다. 그러면 6시에 들어오고 10시까지 하시고, 원래는 내가 그때 특강할 때 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버렸잖아요. 한 15문제 푸는데 그 정도 걸렸으니까 뭐 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알았죠? 우리 지원이는 뭐 사준다고 해야 들어오니? 쿠키라도 하나 사줘야 들어오니? 자,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쁘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우리 반만 들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듣진 않겠죠? 아무튼 우리 반만 하고 저기 몇 명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 인원수 넘어가면 딴 데서 할게요. 하죠. 그 빈출하고 기출인데요. 여기가 지금 몇 문제 있냐면 10문제 있고요. 그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 문장에 그런 문장들이 있죠. 연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연속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 뭐 여기서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서로 연속한 층에서 내리는 경우가 없고 이런 말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게 문장이 둘 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2번이 조금 더 귀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요거는 3명밖에 없어. 3명밖에 없고 12층까지인데 여기서 보면 4층까지는 아무도 안 내리니까
어디서부터 가냐면 5, 6, 7, 8, 9, 10, 11, 12야. 그리고 연속한 층에서 내리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3명은 모두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린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살짝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살짝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할래? 그냥 뽑아내면 되는 것 같긴 하지. 뽑아내면 되는 것 같긴 하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거든. 근데 연속해서 내리면 안 되니까 우선은 3명이 자기 거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3명이 그냥 어딘가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 그래서 뭐 내 거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3명이 이렇게 자기가 내릴 층을 이미 다르게 하나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한 3개 정도 이미 제껴줘야 돼. 그럼 남아있는 엘리베이터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아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내가 이렇게 의자라고 생각하면 돼. 빈 의자가 있고 거기에 3명이 앉는데 서로 떨어져 앉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혹시 그런 문제는 기억나지? 다시 의자가 한 8개 있고 3명이 앉는데 3명이 따로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3명이 의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빈 의자 5개를 그냥 놔둬.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엘리베이터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냥 내비둬. 여기까지 이해되지? 내비둬. 그리고 그 3명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이제 누르면서 내리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빨간색은 분명히 하얀색 사이에 무조건 막혀 있으니까 서로 연달아서 내리는 일은 절대 없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UP3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의자 문제하고 똑같아진다는 걸 이해를 하면 문제가 좀 쉬워지고 아니면 좀 어려워집니다. 수민아? 혹시 앞에 수업 있었니? 아, 그렇구나. 네. 아, 피곤해 보여서. 혹시 앞에 다 수업 있었니? 다행히도? 아니야? 너 오늘 어디 놀러 가지? 아니야? 이상한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문장을 아예 바꾼 거야. 엘리베이터인 걸.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면 이게 내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하나 그냥 자기가 층을 하나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의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빈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내리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빈 의자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러면 5개가 있고 그 사이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UP3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게 그런 의자 문제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양해지면 어려워. 근데 의자 문제 딱 끌고 가면 바로 쉬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려운 거 볼까요?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도 안 나는데. 2번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2번 문제만 한번 읽어봐요. 나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했더라? 한번 커피 한 잔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좀 어제껏 대충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잘할지 모르겠어요. 지울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의자가 6개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생각한 건 여자 1, 여자 2가 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2가 있죠. 그 다음에 의자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의자 1, 의자 2, 의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웃하지 않냐면 항상 이웃하지 않는 걸 마지막에 체크하는 연습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금 전처럼 빈 의자를 놔두고 그 사이에다 넣어야 되거든. 지금 이웃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걸 마지막에 뭔가 체크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웃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남학생 2명 이웃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얘들 3개를 일단 나열해.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들이 여기 사이로 이제 의자가 가는 거야.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남자애들 둘은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남자애들 둘은 여기에 들어가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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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4B가 되죠. 얘가 남자애들 나열하는 거예요. 남, 나열 이렇게. 남, 나열 이렇게. 그럼 남자애들이 뭐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선택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원, 여투, 의자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원, 여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아까 빈의자하고는 다른 거지. 빈의자는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빈의자 하면 구별이 안 되는데 여원, 여투, 의자하고 의자, 여원, 여투, 의자 이거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줘야 돼. 색깔 똑같네. 곱하기 3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이건 이거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해야 돼? 여자 원하고 여자 투가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입력을 해줍니다.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잠깐 이게 답이 맞나? 얼마냐? 계산까지 해봐야 되겠다. 나 확실하지 않아서. 4 곱하기 3은 10이고 이게 얼마냐? 6인가? 72? 답에 있냐?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생각을 조금만 잘해봐요. 다시 한번 봐요. 이거는 완벽하게 하고 가야 돼. 지금 그 사이사이 앉는 문제들의 조금 말들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 그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 중에 1번, 2번을 잘 생각을 해봐. 아, 이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를 좀 외워야 돼. 알았죠? 이해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잠깐만 정리할까요? 너도 왜 정신줄 놓고 있어? 저 봐봐, 연필도 이제 꺼내고 다시 요거 세 개? 얘들이 얘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의자는 구별되지 않으니까. 다시 이 체크는 남학생들 들어가는 자리. 남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오늘 서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너희들 아침에 다 수업하고 왔니? 아씨 일요일 또 아침 9시부터 했니? 최선? 최선 선생은 저녁에 잠 안 잔대? 난 아침에 절대 수업 아침 10시에 어제 아침 토요일 아침 10시에 하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 그럼 너희들은 일주일 내내 9시 수업인가? 월화수목금 아침 수업이고 토요일도 또 토요일은 10시 수업이고 일요일 9시 수업이고 야씨 언제 쉬냐? 와. 봅시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너희 너무 억울할 필요는 없어. 나 고등학교 때는 일요일에 학교에서 불렀어. 선생님들도 다 왔어. 되게 짜증났겠지. 3번은 알아서 노가다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300보다 크고 4000보다 작은 거니까요. 잘 이렇게 캐치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가 다르던데? 모두 다르느냐? 이런 거는 좀 봐.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요거 밑줄 하나만 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거야. 그래서 개수가 적은 거야. 알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줘야 되나? 그냥 조금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라서요. 4번은 내가 여사건으로 풀긴 했거든. 여사건으로 풀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게 띄엄띄엄 넣는 거? 띄엄띄엄 넣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4번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여사건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홀수인 소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걔를 이제 뭐 여사건으로 해서 푼 것 같아요. 이건 너희들이 한 번만 그냥 풀어봐. 이게 1번, 2번의 연장선상에 있어. 근데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한 번만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내가 5번인데
너희 그 3의 배수 체크하는 건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3의 배수 체크하는 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귀찮아요.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게 3의 배수가 1부터 20까지 중에서 뭐 3개를 골라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데 여기서 한 번만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6개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는 1, 2, 3, 4, 5, 6은 얘는 뭐냐면 나머지가 1인 거고 나머지가 2인 거고 나머지가 0인 수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생각을 조금만 잘 해줘야 돼. 이게 노가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놓쳐. 하나씩 적혀있는 6장, 4장의 카드를 일렬로 잠깐 만들 때 3의 배수 얘기했어요. 4의 배수는 너 혹시 4의 배수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 여기 4의 배수가 조금 더 그렇죠. 4의 배수가 조금 더 무난해서 4의 배수는 힌트만 드리고 가면 4의 배수는 지금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따당 여기가 4의 배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세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노가다. 노가다란 말이 무슨 말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2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지금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경수 다 달라져.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12. 10의 자리가 12. 어디까지 하면 돼? 어디까지? 제일 큰 게 얼마야? 64. 64가 4의 배수냐? 맞냐? 64 4의 배수야. 여기가 64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면 앞에 두 자리만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지 내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4의 배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 그 다음에 16 이렇게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8개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4의 배수고 이제 3의 배수를 해야 되는데 야 4개를 만들어 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4자리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3의 배수가 되냐? 어떻게 하면 3의 배수가 돼? 생각 좀 해봐. 자, 우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잠깐만. 다 달라야 되죠? 카드니까 다 달라야 됩니다. 한 번밖에 못 써요. 2번 못 써요. 한 번밖에 못 써요. 봐봐. 일단은 4개를 더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1인수하고 나머지가 2인수하고 나머지가 0인수 2개 더하면 돼. 이래도 돼. 맞죠?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0인수 2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6 이렇게. 됐나요? 1, 2, 3, 6. 나중에 돌리는 건 나중에 할 거야. 그러니까 1, 2, 3, 6만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또 나열을 바꿔도 되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서 지금 4자리 자연수니까 1, 2, 3, 6하고 1, 3, 2, 6은 다른 숫자인 거야. 카드는 같은데. 사용한 카드는 같은데 다른 숫자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돼. 이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나머지가 1인수. 어떻게 쓸까?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0인수, 나머지가 0인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3의 배수잖아. 그렇죠?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그 다음에 0, 0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가 1인수는 둘 중에 하나죠? 2하고 4 중에 하나죠. 곱하기 나머지가 2인수도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인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컨비네이션이 둘 다 뽑아야 되지. 이렇게 둘 다 뽑아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4팩토리얼로 돌릴 거야. 4팩토리얼 돌리는 건 왜 돌리는 거야? 얘들 숫자 나열하는 거지. 알았죠?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있냐? 또 있냐? 또 있냐? 뭐라고? 나머지 1, 2개 하고. 그치. 여기서는 얘 2개 다 뽑고 얘 2개 다 뽑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잠깐만. 1, 1, 2, 2. 그럼 6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2인수. 이렇게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컨비네이션 2가 되고 곱하기 이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하나밖에 안 되고 곱하기 4팩토리얼이죠. 결국은 그냥 저거 4개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죠. 괜찮습니까? 요렇게. 또 있냐? 이게 문제야. 이제 또 있냐가 문제야. 또 있냐가. 또 있냐가 문제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2개 썼고요. 이렇게 썼어요. 이걸 2개 써가지고 만들 수는
아니 이게 이미 했죠. 뭐 두 개 써가지고 뽑는 건 했죠. 얘 두 개 쓰고 얘 안 돼요. 얘 두 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끝이야. 근데 이게 아마 나중에 확신이 안 들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 경우에서 나올 거고 얘 경우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두 가지 경우에서밖에 없는 걸로 나도 지금 생각하는데 두 가지 경우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수만 우리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3의 배수 만드는 건 조금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4개짜리로 3의 배수 만드는 건 안 해봤을걸? 왜냐면 3개짜리까지는 좀 많이 나오고 2개짜리 3의 배수도 많이 나오는데 4개짜리 3의 배수는 아마 안 해봤을걸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카드를 4개 뽑아가지고 하는 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 B는 노가다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죠. 5번까지 봤습니다. 와, 니들 겁나 졸려하는데 어떡하지? 자, 그 다음 보자. 야, 졸려도 저건 적어놔. A, B, C, D 하고 A, B, C, D 하고 아, 잘 안 보이냐? A, B, C, D 하고 이게 문제가 다 커가지고 B하고 D가 같을 때하고 B하고 D가 다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 저게 생각이 나야 돼. 아, 중복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색칠할 때 우리가 충분히 숫자가 아니보다 색칠하는 게 여러 번 색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색칠하기 문제가 똑같은 거거든요. 빨강, 노랑, 파랑, 뭐 초록 이렇게 색칠하는 거 똑같아.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뭐 이렇게 돼 있듯이 이때 빨강, 파랑, 노랑, 파랑 여기가 똑같은 거 칠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우리 그 색칠하기 할 때 그렇게 칠하잖아요. 그거 똑같아. 여기서 이 조건은 뭐냐면 우선 세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그러니까 여기 A보다 B, C, D의 숫자가 커야 돼. 그게 조건이고 두 번째는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서로 달라야 돼. 얘 둘이 다르고 얘 둘이 달라야 돼. 근데 얘 둘이 다르단 말은 없어.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는 거지. B하고 D는 같아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B하고 D가 같을 때하고 B하고 D가 다를 때로 우리가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우선 저것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한 번만 생각 좀 해볼게. 이제 풀 거야. 야, 저는 좀 깨봐. 잠깐만 생각 좀 해봐. 잠깐만 생각 좀 해봐. 봐. 이게 처음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A에다 숫자를 꽂고 시작할 수도 있어. A에다 1이 들어갔을 때, A에 2가 들어갔을 때, A에 3이 들어갔을 때 아마 해도 안 되는 건 아닐 거야 아마. 근데 A가 1이 들어가더라도 B하고 D가 같을 때하고 B하고 D가 다를 때 또 생각해 줘야 돼. A에 2가 들어가더라도 B하고 D가 같을 때하고 B하고 D가 다를 때 생각해 줘야 돼. 이해됐죠? 다시요. 여기가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숫자 여기다 A에다 숫자를 넣을 거야 내가. 1 이렇게. 그러면 2, 3, 4, 5 중에서 2, 3, 4, 5, 6 중에서 내가 3개를 뽑겠지. 아니면 2개를 뽑든지. 이해됐죠? 잠깐 이해 안 됐니? A가 봐봐. 아마 너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생각은 이래. A가 1이야. 그러면 저 밑에다 선택할 수 있는 건 2, 3, 4, 5, 6인데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하거나 3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왜 2개를 선택하냐면 B하고 D가 같으면 2개만 선택하면 돼. 그렇죠. 만약에 2하고 2야. 그러면 2하고 3만 뽑으면 2, 2, 3. 3, 3, 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B하고 D가 달라. 그럼 3개 뽑아야 되는 거야. 6 컴비네이션 3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A가 1이야. 근데 나는 3개를 뽑을 거야. 그 다음에 2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개를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하고 D가 다를 거야. 라는 뜻이고 2개를 뽑을 거야. 라는 말은 B하고 D가 같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하면 자 3개를 뽑을 거야. 그냥 6 컴비네이션 하나, 둘, 셋, 5개죠. 5 컴비네이션 3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5 컴비네이션 2 하면 돼. 2개를 뽑아. 2개를 뽑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2, 2, 3 이라고 써도 되고 3, 3, 2라고 써도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다르게 풀겠다는 뜻이지. 알았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다르게 풀겠다는 소리야.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끝났습니다. 잠깐 메모는 해라.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알았죠? 2, 3, 2라고 적어놓고 3, 2, 3 이렇게 적으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저 2, 3, 2가 3, 2, 3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A가 2이면요. A가 2이면 3, 4, 5, 6으로 줄어들죠. 왜냐면 이제 다 큰 것만 해야 되니까 3, 4, 5, 6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3, 4, 5로 줄어들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3개, 2개죠. 3개, 2개겠죠. 이렇게. A가 3이 되면 4, 5, 6만 있으니까 이때도 3개, 2개가 되겠죠. A가 4가 되면 이제 5, 6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두 가지는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야. 5, 6 중에서니까 5, 6 아니야. 5, 6, 5, 6, 5, 6 이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까지는 돼. 이제 3개짜리는 안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별로 안 걸려. 별로 안 걸려. 알았지? 답자고 달라. 풀이. 해봐. 답 안 나오면 나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답 안 나오면 나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정리해봐. 잠깐 이해됐냐? 은우야? 요걸 이해해야 돼. 나머지는 필요 없고. 왜냐면 나머지는 똑같은 세트니까. 3개, 2개는 여기 야, 졸지 마봐. B하고 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르다. 그럼 3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3개가 다 다르니까. 3, 4, 5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B하고 D가 같으면 2개만 있어도 되잖아. 3, 2, 3 이렇게 하면 되니까. 숫자 2개 뽑은 다음에 2개짜리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이제 그 차이인 거야. 하면 되겠죠. 이게 생각은 제일 쉽습니다. 이제 조금 똑똑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어디까지 나오냐 다혜나? 여기 안 나와? 이런 씨. 여기 안 나와? 여기 나와. 요만큼으로 풀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죠. 생각을 해보죠. 지금 B하고 수민아 괜찮아? 영상이 있어 우리한테는. 저기 우리 조교수님 열심히 타임라인 놓고 있어. 너희들이 잘 걸 대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하고 D가 달라요. 그 다음에 B하고 D가 같아요. 지금 조금만 잘 들어봐. 자, B하고 D가 달라요 라고 하면 B하고 D가 달라요 라고 하면 몇 개 뽑아야 돼? 4개. 총 4개. 총 하나, 둘, 셋, 4개 뽑아야 돼. B하고 D가 다르면 4개 뽑아야 돼. 자, B하고 D가 같으면 몇 개 뽑아야 돼?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B하고 D가 달라요 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6 컨비네이션 4. 4개를 뽑으면 돼. 자, 4개의 숫자가 뽑았다고 쳐봐. 자, 아무거나 불러봐 4개. 설마 막 10 부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1, 2, 3, 4, 5, 6밖에 없는데. 1, 2, 3, 4. 네. 자, 1, 2, 3, 4 4개를 뽑았어요 라고 하면 자, 뽑았어요 라고 하면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1, 2, 3, 4를 뽑았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무조건 뭐 써야 돼? 1 써야 돼. 4개 뽑으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는 꼭대기에다 무조건 박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3개는 나열하면 되지. 밑에다가. 됐죠?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상관없잖아. 뭐 2, 3, 4가 오든 2, 4, 3이 오든 뭐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2, 3, 4 요거 나열하겠다는 소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열. 일단 이게 됩니다. 잠깐만요. B하고 D가 같아요. B하고 D가 같으면 몇 개 뽑으면 되죠? 3개요. B하고 D가 같으면 나는 3개만 뽑으면 돼.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이야. 잘 봐봐. 이현아 뭐 뽑을래? 1, 2, 3이요 그럴 거지.
세 개라니까. 자, 내가 세 개 뽑을 건데 2, 3, 4를 뽑을 거야. 그럼 무조건 어떤 거? 4는 아니 2는 무조건 여기다 박아야 돼. 제일 작은 건 무조건 거기다 밑에다 박는 거야. 이해됐죠? 제일 작은 건 거기다 박고 이제 남은 게 뭐야 그러면? 3하고 4가 남았지? 뭘 두 번 쓸래? 그거는 이제 선택해야지. 3, 3, 4라고 쓸 수도 있고 4, 4, 3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뭐 물론 이건 해설지 풀이.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 뭐 선생들이 이렇게 풀어주겠죠. 선생들이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이 두 개가 같은지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르면 왜 다른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마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너희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 풀이를 한번 보시고 이 풀이하고 이 풀이를 꼭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난다고 하면 이 풀이가 좋습니다. 간단하잖아.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원래 컨비네이션은 그런 의미가 있어. 컨비네이션은 숫자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야. 거기에 딱 들어가게끔. 저 너무 최선 누구야? 너 최선이지. 최선 선생은 가서 때리고 와야 되겠다. 얘도 좀 잠도 재우면서. 어디에? 여기? 걔가 할 일 없어서 이거 보고 있겠냐? 그다음에 최선 선생이 한두 명이냐? 어? 아, 한두 명이 아니야? 한 명이야? 아, 한 명이야?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좋긴 한데요.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변형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학교니까 만약에 똑같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걸 갖다 연구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지금 여기는 내가 계략적으로 적었는데도 이 시간 풀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근데 풀기는 나도 저렇게 풀긴 했어요. 어제 풀 때는 이렇게 풀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생각이 날 건지는 너희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7번 넘어가죠. 7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해서 남학생 수를 나는 n이라고 놨는데 해설지를 봤더니 해설지는 여학생 수를 n이라고 놨더라고. 근데 니들 그렇게 하면 계산이 더 편하거든요. 여학생 수를 n으로 하면 더 편해요. 근데 그걸 답으로 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 구하고 나서 n이 6 나왔어. 그러니까 답이 6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고. 8이라고 바꿔줘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산수가 살짝 더 복잡해요. 왜냐면 저희가 14-n이 필요해서 14-n이 필요해서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나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너희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2944 기억나 안 나? 2944 그 문제입니다. 2944만 적어놓고 넘어가. 2944 2944가 뭔지 모른다. 안 돼. 운 알지? 2944가 뭐야? 그거. 그렇지.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 3명에서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 4명에서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 5명에서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니까 풀이가 딱 요거 한 줄이야. 왜냐하면 3명만 자신이 제출하는 과제를 바꾸니까 7컨비네이션 3. 걔를 3명 고르면 되고 나머지 4명은 찍고 안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9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44입니다. 됐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여기까지. 이게 아까 그겁니다. 그 3의 배수 되는 거 연습 좀 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나오는 건 선생님 눈에도 자꾸 밟힐 거야. 알았죠? 자꾸 나오잖아. 아까 그 빈 의자에 비어있고 띄엄띄엄 앉아있어. 이 문제가 여기저기 거기저기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눈에 밟히지. 그럼 그 중에 하나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냐? 너희들이 선생이어도? 아니, 너희들 심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싹 안 내고 진짜 특별한 것만 낼 거야?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자주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조금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배수는 내가 계속 연달아서 말하지만 이렇게 쓰죠. 항상
해설지 풀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선생님이 50까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선생님 또라이인 거예요. 왜냐면 50까지 하면 숫자가 너무 크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50까지 하면 여기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엄청 커져. 그러니까 적당한 거야, 이 숫자 정도가. 그러면 3의 배수인데 이게 항상 바뀌는 건 이런 거야. 3장 뽑을 때, 2장 뽑을 때, 아까처럼 4장 뽑을 때 이런 거야. 알았어요? 2장 뽑을 때, 3장 뽑을 때, 4장 뽑을 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변형이 되더라도 그 정도가 나와. 숫자의 크기는 당연히 뭐 더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형은 숫자가 20까지 갈 거냐, 15까지 갈 거냐, 그냥 한 요 정도이고, 그 다음에 2장 뽑았을 때, 3장 뽑았을 때, 4장 뽑았을 때, 아까 4장 뽑았을 때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뽑았을 때는, 봐봐, 3장 뽑았을 때야.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 3장이니까. 3장 뽑았을 때는 어떤 거 제일 처음에 생각하면 되냐면,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0인 거, 이렇게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7장이니까 7장 중에 하나 뽑고 7장 중에 하나 뽑고 6장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냐? 여기서 한 장 뽑고 여기서 한 장 뽑고 여기서 한 장 뽑아서 촥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지. 여기는 자연수가 아니야. 아까는 자릿수였잖아. 그치? 여기는 그냥 뽑으면 끝나는 거야. 뽑아서 더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을 뽑은 것과 3, 2, 1을 뽑은 게 같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합이 이것만 여기는 그냥 카드를 뽑는 거야. 아까는 자릿수였잖아.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하면 이건 다른 거였단 말이야. 1, 2, 3하고 3, 2, 1하고 다른 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생각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나머지가 1, 1, 1 이렇게. 1, 1, 1. 그 다음에 또는 나머지가 2, 2, 2. 또는 나머지가 0, 0, 0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7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얘는 얼마가 되냐면 7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얘는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들을 더하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의 배수는 이런 정도가 우리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엄청 20까지 나오는 건 내가 맨날 예시 들어주는 게 20번까지잖아. 20까지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2장 더하는 건 2장은 이 케이스밖에 두 장은 이런 케이스밖에 없다. 알았지? 2장을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 거야. 이렇게. 나머지가 1인수하고 나머지가 2인수 뽑는 거야. 그럼 3의 배수가 되지?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2장 뽑으면 돼. 3의 배수들끼리 2장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장으로 3의 배수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는 안 되고 절대. 알았죠? 1하고 3, 나머지가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10 어디 갔어? 10 잠깐만, 야 10이 마지막이라서 좀만 참아봐. 내가 대진표를 제일 못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 얘가. 좀 뭐가 딱 명확한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경우의 수를 원래 잘 못해요. 경우의 수 자체가 잘 모르겠어. 왜 수학이 있는지. 그래서 좀 어려워합니다. 대결하는 팀이 중요하다라고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진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저기다 A, B, C, D 이렇게 적어놨는데 봐봐요. 찌쭈. 깜짝이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야, 문장을 잘 봐. 내가 진짜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이거 딱 보고 둘이 결승전 전에 만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읽었어요. 혹시 그렇게 읽히나요? 결승전 전에 만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왜 그렇게 했지? 결승전 이전에는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입니다. 결승전에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너희들은 국어를 잘하니까 헷갈릴 일 없겠죠. 아무튼 나는 헷갈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내지? 나 그랬는데요. 우선은 결승전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일반인가? 일반이 있으면 그 일반과 첫 번째 대결하는 팀을 정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대진표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치? 자, 우리는 대진표를 작성하는 건 여기에다 칸을 채우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내가 1반, 2반, 3반. 아, 미안해. 1반, 3반, 4반, 5반, 2반, 6반, 7반 이렇게. 내가 대진표를 짰다고 치자고. 이게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야. 맞니? 이게 이렇게 하면 일반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는 케이스인 거야, 이게. 맞죠? 결승전 이전에 서로 대결하는 일 없도록 하니까 이렇게 큰 그룹을 짰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일반과 2반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잘 봐봐. 그럼 1반, 3반, 4반, 5반, 2반, 6반, 7반인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알았지? 대결이 같으니까. 대결이 같으니까 같은 거야. 봐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4반, 5반, 1반, 3반. 이것도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대결하는 팀이 같으면 같은 대진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반은 다 다른 거고. 그 다음 우리는 대진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각자 누가 VS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각자 누가 VS고 얘는 이제 부전승인 거지. 그걸 결정하는 게 대진표인 거야. 이해됐죠?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얘 둘이 자리 바꾸거나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통째로 자리 바꾸거나 이건 다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누구 팀하고 처음에 경기할 거야 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1반하고 2반이 있는데 1반하고 2반이 일단 찢어져야 되는 게 이 문제의 논점, 이 문제의 중요한 기준이야. 1반과 2반이 찢어져 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팍. 그쵸? 그래서 1반하고 2반이 있으니까 1반, 2반 이렇게 가거나 또는 2반, 1반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반하고 2반을 찢어 놓는 방법입니다. 1반과 2반을 찢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1반이 이쪽에 있고 2반이 이쪽에 있거나 2반이 이쪽에 있고 1반이 이쪽에 있는 경우가 일단 있겠죠. 뜯어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케이스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 1반 여기다 적었습니다. 1반 여기 가겠죠. 됐죠? 1반 가겠죠. 자, 우리는 1반과 2반을 쪼갰으니까 총 몇 개 반이 남았냐면 5개 반이 남았습니다. 그 5개 반 중에서 왼쪽의 가래들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오른쪽의 가래들을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2개 반 골라야 되고 여기 3개 반 골라야 됩니다. 즉 3개 반하고 2개 반을 쪼갠 다음에 3개 반으로 쪼갠 사람을 왼쪽에 보내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분할 같은 거죠. 세 팀과 세 반하고 두 반으로 분할한 겁니다. 세 반과 두 반 분할. 이 2반이라고 해야 되나? 세 반, 두 반. 세 반, 두 반. 두 반 분할. 이해되죠? 세 반하고 두 반으로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3, 4, 5반을 내가 이쪽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6, 7반을 여기다 붙인 겁니다. 괜찮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1반하고 붙을 애는 누구야?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이제 네 팀이 된 거야. 그럼 대진표를 짜줘야 되니까 1반하고 처음에 붙을 애가 누구야? 3반이야? 4반이야? 5반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 3 컨비네이션 1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1반과 붙을 애. 1반과 대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4반, 5반이 결정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쪽에다 이제 붙였는데 여기 이제 3개 반이 있을 건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게 둘이 같으니까 1반하고 붙으래만 결정하면 어차피 대진표가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부전승이 있기 때문에 부전승 갈놈을 결정해야 돼.
부전승 갈놈을 결정하면 돼. 아니면 여기 두 개를 결정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더 특별한 걸로 하니까 부전승 갈놈을 결정하면 그게 2반이어도 상관없고 6반이어도 상관없고 7반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나머지 두 개가 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컴비네이션을 합니다. 이거는 부전승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전승.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하나씩 계속 내가 쪼개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잘 생각을 하시는데 대진표에서는 딱 이거 누구하고 붙을 거야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률로 넘어가면 어떤 게 생기냐면 얘네들이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나와버린다고. 그럼 이게 대진표가 상당히 어려워져. 대진표를 짠 다음에 다시 얘네들끼리 또 경기를 해야 돼. 경기를 해서 1반이 2반을 뭐 이길 확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포함시켜서 다시 저쪽으로 올려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귀찮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밑에다가 라인업을 짜는 것 뿐이야. 아셨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내가 틀린 게 있나?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